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기세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야당이 이렇게 제야부터 해서 다 모여서 세게 반대하는 것은 지금 지난주 처음 발표했을 때에 비해서 지난주 여론이 야당에 좀 유리해지고 있다. 즉 처음 발표했을 때는 갤럽이나 리얼미터의 이 찬성 반대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한 11% 정도 이 리얼미터나 갤럽에서 다 공이 반대가 우세하다. 이렇게 좀 나오니까 자, 여론이 돌았었고 그 추이는 점점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야당이 힘을 좀 받았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권 내부에서는 정의와 정두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재호 의원까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23일부터 입을 열었는데요. 역사가 권력의 입맛에 맞춰 기술되는 것은 어느 시대고 옳지 않다. 그리고 자기 페이스북에 역사 교과서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이 전달된다면 바로 잡을 책임은 전문가인 역사학자들에게 있다. 이야기하면서 곡학아세, 즉 이 학문을 팔아가지고 권력에 아부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곡학아세를 경계해야 된다. 이 사태를 정쟁과 갈등의 장기화로 끌고 간다면 국력 낭비는 불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결국 2017년에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대선 쟁점이 될 거고 겨우 1년밖에 사용 못할 교과서에 100억이나 쏟아부을 필요가 있는가? 시행해보고 고쳐도 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다. 가덕이나 서민경제와 청년 일자리가 바닥이고 할 일은 태산인데 정치권의 간력 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 일은 처음부터 정치권이 나설 일이 아니었다. 만일 국정화가 친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여건의 업무라면 나는 분명히 반대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그런 교과서가 나온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교실에서 수업도 불가능하다. 자, 언뜻 들으면 야당의 핵심 친노 좌파 성향의 의원이 이야기했을 걸로 추정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재호 의원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을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25조나 써가면서 만들 때 이재호 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4대강 주변을 돌면서 4대강 홍보에 바빴습니다. 자, 이명박 정권 때는 권력의 한 3인자쯤 되니까 이 권력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은 반대하고 세상이 다 반대하는데 홍보에 나섰고, 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이재호 의원은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 비주류에, 그것도 여권 내에서 반대자의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정권에 좀 힘이 빠지면 안 하면 툭 튀어나와서, 요즘 갑툭튀라 그러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람을요, 갑툭튀해서 뒤에서 총을 쏩니까? 자, 정권에 서슬이 풀을 때는 말 한마디 않고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더라고요. 자, 이명박 정부의 자원 방산 포스코 문제에 대해서 이재호 의원은 직언을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재호 의원은요, 지금 이재호 의원의 말을 본다면 친일을 독재를 미화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교과서에서 친일 독재를 미화했습니까? 왜 앞으로 만들어질 국정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고 예단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학교의 교수들이, 국사 교수들이, 또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곡학아세를 합니까? 누구한테 곡학아세를 합니까? 좌파 진영에 붙어서 곡학아세를 너무 많이 해서 국정교과서가 개판이 되어서 바로잡자, 검정교과서가 개판이 되어서 바로잡자는 거지. 지금 무슨 학자들이 전북편에 붙어서 편을 듭니까? 거의 100대 빵일 정도로 다 왼쪽에 붙어버렸지 않습니까? 누가 곡학아세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자, 내가 권력 잡았을 때 권력이 저지르는 일들은 국민이 다 반대해도 옳은 것이고, 내가 권력을 잃었으니까 현재 권력이 저지른 일은 나는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자, 이재호 의원 민중당 출신이죠. 오랫동안 한마디로 아스팔트에서 이 좌파로서 운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YS 때 민중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해산된 뒤에 당시에 YS의 민자당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국회의원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재호 의원은 지금 기성 보수 정당으로 들어온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호 의원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뭔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아마 당을 좀 잘못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정의당이나 과거에 통진당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수정당에서 이재호 의원이 있을 공간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자, 그런 어떤 누구에게도 할 말을 하고 굽혀지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왜 이명박 정권 때는 말을 하지 않고 굽혔습니까? 자, 이재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요, 왜 여론에서 11%가 뒤지고 있냐? 그건 뻔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권은요,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는 전정배, 그 다음에 뭐 문재인 대표에 반대하는 안철수, 그 다음에 뭐 박주선, 뭐 이런 누구도 지금 신당을 만들려고 하고 새정치연합에 반대, 친노 지도부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도 지금 나서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야권이 올인해서 이 예산이니 법안까지 다 걸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장외로 가서 정교조든가 같이 싸우는 게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한통속이 됐습니다. 시국회의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 다 들어갔어요. 자기들끼리 권력을 놓고는요, 뭐 탈당파, 신당파 싸우더라도 이런 문제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자, 이쪽 한번 보십시오. 보수 여권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권에 지금 뒤에 정의아, 이재호, 정두원, 유선민, 화태경이, 박민식이, 김용태. 자, 비주류에 조금씩 시끄러운 사람들은 다 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더 나올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잘못됐다. 남경필도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지요. 차라리 이렇게 반대하는 게 낫습니다. 159명 의원 중에서 한 7, 8명이 떠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 한 140, 50명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친박 핵심들만 뭐 토론회 한다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무슨 보수 한번 봅시다. 보수 단체들. 뭐 보수 단체들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뭐 아스팔트에서 일하던 보수 단체들이 계속 이야기할 뿐인 거죠. 뭐 보수의 무슨 지식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계, 문화계부터 다 나서서 뭘 하는 게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 안 되면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보수 쪽의 인텔리들은 다 숨어 있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밀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TF팀이 만들어졌다고 야당이 지금 난리인데, 교육부 말입니다. 아니, TF팀이 있었으면, TF팀이 제대로 작동을 했더라면 발표하기 이전부터 야권에서 나올 어떤 이 반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매우 정교하게 짜가지고 제대로 홍보 전략을 구사했어야죠. 뭔 TF팀이 있는데 홍보를 이렇게 이따위로 합니까? 제가 무슨 뭐 이 과거에 뭐 부패 척결, 또 뭐 철도 개혁, 뭐 공무원 연금 개혁,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면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하는 일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켜 놓고 계속 문제 제기를 알리고 왜 문제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을 인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때려서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을 갖다가 발표해 놓고, 철도 때도 한번 보십시오. 민영화라고 발표해 놓고 코너에 몰리니까 뭐 허겁지겁 철도 계획이 왜 해야 되는지, 얼마나 부패한지, 문제가 얼마나 썩었는지,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발표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자 한다면 그 계획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발표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순간에 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임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뒷수습을 하고 이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교육부가 그동안에 검정에 대해서 사실상 해오면서 검정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방치해 놓은 상태였고, 새누리당의 다수는 검정으로 그냥 가면 된다고 떠들어온 상태였고, 비주류 친이는 지금 뒤에서 총을 쏘면서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뒤에서 총 쏘는 사람, 지지난주부터 그랬죠. 생겨서 그게 문제일 거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딱 그대로 돼가지 않습니까? 자, 여건은 이 문제에서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가 안 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좀 더 간단하고 알기 쉽게 알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검정교과서에 집필 상형 문제들, 내용의 컨텐츠의 문제, 또 집필위원회 문제, 또 검정위원회 문제, 또 검정을 관리하는 교육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7개 교과서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갖다가 우호적으로 만들어야죠. 자, 제 사람들 지금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친일, 매국노, 독재 집단이 추진한다. 부모가 좀 구린 사람들이 추진한다. 또 더 나아가서 반대하면 매국노고 반역자로 취급한다. 딱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놓고 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교과서를 가야 되는 어떤 사례로 언급한 북한의 3대 세습 주체 사상, 그리고 유한순에 대해서 마치 교육부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팩트다. 그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서 싸울 논리들을 즉시 개발해서 공급을 하면서 확산시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 프레임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권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저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이 한국 역사에 대한 혐오의식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길러줘서 냉소적인 집단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 때 야당이 선거에 이기려고 저러는 거더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요, 막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야권의 저런 행동을 분석하고 누가 나서서 싸울 건지 보수 진영에 전열을 재정비하고 총 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야권에다가 역으로 걸 프레임을 뭘로 만들 건지 전략을 좀 짜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